이번 자료는 38번이 되겠습니다. 뭘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는 질문 가끔 하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좀 난감합니다. 어찌 보면은. 아니, A와 B 사이에서 뭘 해 줄지 모르겠다. 이제 하면은 그래도 좀 그 중에 하나 나은 걸 찾아주겠는데, 이 세상에 참 일도 많고 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뭘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모르겠거든 말아라 이런 소리 하고 싶죠. 그렇지만 어찌 그러겠습니까? 다시 물어야 됩니다. 잘하는 게 뭐냐, 관심 있는 게 뭐냐, 그동안에 하고 살은 게 뭐냐, 다 물어보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말이 길어지죠. 중요한 것은. 그래서 경험해 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중심이 잡힌 사람은 질문도 간단 명료합니다. 답변도 간단 명료하죠. 그런데 충분해요. 그걸로써 상담 5분이면 충분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자기가 정신 상태가 좀 그렇고 마음의 준비가 훨씬 낫네요. 마음의 준비가 덜 됐으면 질문도 지지부진하고 답변도 지루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뭐 내 입맛에 맞는 사람만 골라서 볼 수는 없잖아요. 조치훈 아버지께서는 만만한 상대만 골라서 바둑을 둬서 맨날 이겼다고 합니다만은 상담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는 가운데 경력이 쌓이고 또 이제 노하우, 비법이 생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해보게 됩니다. 이 사람, 나이 젊은 사람 36입니다. 나이 36에 자기는 뭘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자, 물론 젊게는 이미 이제 책에 설명드렸으니까 사주를 좀 봐야 되겠죠. 사실 뭘 하면 좋을지는 사주가 위주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사주로 봐야 될 건 사주로 보고, 점괘로 봐야 될 건 점괘로 본다는 기준만 가지고 있어도 훨씬 더 대입하는데 용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주를 보겠습니다. 을묘년, 을유월, 기사일, 병인시. 기토가 6월에 태어났군요. 신령했다. 득진은 했습니다. 세 글자인 거 보니까 세력도 얻었다고도 할 수도 있겠네요. 자, 기사일주. 기사일주는 어느 방향으로 가면 좋겠느냐. 우선 정인을 깔았기 때문에 사람은 선량하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서를 붙여야죠. 일반적으로. 자, 식상이 어떻게 되어 있나를 봅니다. 일을 찾을 때에는 식신, 월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좀 병이 들었네요. 사화한테 맞았다는 뜻입니다. 상관, 암정되어 있군요. 사중의 경금을 말합니다. 식상이 성격존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걸로 봐서 스스로 알아서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뭘 해야 좋을지도 모르겠는 것은 아마도 식상이 뚜렷하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단력이라도 있어야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나눌 수만 있다면 결단력을 좀 찾아보겠는데, 이 사주에서 재성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시도 없죠. 지장간에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전혀 없는 재성을 보면 역시 어떤 문제든지 스스로 마무리 짓고 마침표를 찍는, 즉 이 문장에는 마침표가 없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중국어 배울 적에 학원 선생님이 그러죠. 박 선생, 이제 끝났어요? 제가 중국어를 하는데 얼마나 어설펐는지 마침표가 없는 겁니다. 다음 말이 나오도록 기다리는데 이 말을 다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배워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만은 이 사주가 그야말로 마침표가 없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안타깝네요. 다행히 전생에 공덕은 있어서 인성은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더구나 관인상생이군요. 시와 일간 관계를 본다면 관인상생은 그래도 제법 좀 그래도 격이 있지 않습니까?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이 안 됩니다만은 그거는 그렇게 아쉽지 않죠. 이미 약하니까. 조금 약합니다. 많이 약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사주에서 적성을 잡아주기에는 뚜렷한 게 안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직장은 가능하다. 현관 하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직장 생활을 권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직장 생활이 좋습니다. 정인 아닙니까? 인성이 있는 사주에서는 스스로 알아서 하기보다는 주어진 일을 수행하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합니다. 그야말로 시켜야만 하는 거죠. 시켜만 하는 사람은 사업하면 바로 망합니다. 망하기가 쉽습니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네요. 그래서 이 사람도 나이가 36이라 하면 이제 방향을 잡아야죠. 그 방향은 간단합니다. 월급 받아라. 재물복을 물으면 안 되겠죠. 재물 인연이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무죄사주군요. 재물복이 없다. 재물화도 없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왜 재물복만 묻습니까? 재물화도 물어야지. 재물화도 복도 없다. 무슨 뜻이냐? 돈으로 살 인생이 아니다. 돈으로 시달릴 인생도 아닌데 자본주의 시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돈 때문에 고통을 좀 받을 수도 있겠다. 상대적 평가를 한다면 남들보다 못 산다. 이런 얘기는 나올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이 사주를 가진 사람을 사주를 봤을 때는 학문이나 공부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직장도 그렇게 즐거운 직장은 아닙니다. 목이 부담이니까요. 그랬더니 10여 년 전에 상담을 의뢰했었답니다. 그러면은 24, 5대군요. 그랬군요. 참 오랜만에 인연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때 왜 공부하러 안 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사주 공부에 관심을 좀 가지신 것 같아요. 근래에 와가지고. 그때 공부하라고 했으면 지금 좀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때는 때가 안 됐죠. 항상 때가 있습니다. 25 먹은 사람이, 24살 먹은 사람이 사주 공부하기가 적당할까요? 세상 경험을 좀 쌓아야 안 되겠습니까? 철학인데. 그래서 그때는 때가 안 돼서 그랬다. 그랬더니 이제는 때가 됐습니까? 그래요. 이제는 때가 됐지. 이제 나이가 벌써 30대 중반인데 40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만하면 이제 비로소 공부해도 되겠다. 특히 이 사주는 선생님이 됐으면 제일 좋겠죠. 책임감은 있으니까, 편관이 있어서. 선생님이 된다면 직장 나가면 식신, 제자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항상 공부는 책 옆에 있으니까 하면 되죠. 집에 들어가서나 또는 항상 책을 끼고 연구할 수 있는 그것은 됩니다. 그래서 직장 다녀라 이런 말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점괘에서도 지금 현재 직장에 있다고 보면 되겠죠. 편관이 있으니까. 물론 편관이 직장일 때 마음에 안 드는 직장입니다. 점괘에서 해석할 때는 사주와 달리 정관, 편관을 크게 차이를 두고 관찰합니다. 사주에서야 정관이나 편관이나 크게 구분을 안 둔다고 보면은 점괘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편관은 바로 고통, 어려움, 스트레스, 아주 강력한 스트레스 이런 식으로 관찰하게 되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병호가 저 임수를 옆에다 딱 끼고 있을 때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한 걸로 보겠습니다. 저 병호에게 필요한 것은 토겠죠. 그것도 가능하면 습토, 기축 같은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역시 사주가 좀 그렇듯이 점괘도 방향이 안 잡히네요. 그래서 수시로 점괘가 있으면 사주 몰라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끔은 해봅니다. 자, 이 사람에게 재물복은 이렇게 무력합니다. 뿔이 없으니까 이 점괘에서. 그래서 재물도 양이 안 차고 직장은 불편하고 힘들고 만약에 한 달에 한 1억씩 재물 월급을 준다면 직장에서 불편하겠습니까? 웬만해가지고는 불편하지 않겠죠. 아마도 둘은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지 싶습니다. 여하튼 이 사람은 월급은 직장은 다니고 있지만 재미가 없다. 그래서 자주 쉰다. 쉬게 생겼네요. 처가 이혼 도장을 찍자고 한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처벌하면 뭘 봐야 되죠? 경금 봐야죠. 명식 원국에서는 배우자궁이 있으므로 일지를 봅니다만은 점괘에서는 재성으로서 처를 봅니다. 이런 것이 차이죠. 만약에 재성이 없을 때에는 일지를 보면 됩니다. 일지로 볼까요? 말 됩니다.
아이고 처의 세력이 만만치 않네요. 맞짱 뜨게 생겼습니다. 이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5가 셋이라 인목까지 거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말 되죠? 말은 됩니다. 그래서 기본은 재성을 가지고서 처로 삼는다는 점만 참고하시고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주상으로 봤을 때 처덕이 있다고 그럴까요? 없다고 그럴까요?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당신이 얼만큼 답답하면 처가 그러겠느냐. 또 만약에 정말로 처가 불량해서 점기로 봐서는 왠지 불량해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처가 불량해서 나간다면 걱정하지 마라. 당신 팔자에는 복 있는 배우자를 만나게 된다. 당신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배우자일지도 모른다. 이런 뭐 위안 아닌 희망 아닌 이런 조언도 가능하겠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감안해서 당신이 지금 그렇게 능력 없이 직장도 제대로 못 다니고 하는 것도 할 것도 없고 목적도 없는데 어느 여자가 거기에 대해서 감사도 하겠느냐. 그거는 상식으로 알 일 아니냐. 그러니까 아내 탓하지 말고 한 번 더 용서해 달라 그러고 제발 뭘 좀 보여주는 시험이라도 보려는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36이면은 조금 바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포기할 단계까지는 아니다. 뭔가 분발할 수 있다. 그래서 노력을 해보라는 그런 이야기로서 조언을 할 수가 있겠고, 다행인 것은 이 사주가 연월보다는 시로 가면서 볼만합니다. 배우자와 자녀 괜찮으니까 40 넘어가면 괜찮아질 거야. 20년씩 잡으면 20, 40 이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년이 좋으니까 지금의 고민은 시간이 지나면 해소가 될 것이고 철학을 배워도 괜찮겠다. 선생 소리 들으면서 조언해주면 결코 그렇게 함부로 무시당하는 그런 인생은 되지 않겠다. 물론 젊게는 지금은 재미있을 때가 아니다. 길도 안 보이는 게 맞다.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식상이 전혀 안 보이니까 길이 안 보인다. 그러므로 좀 더 기다리면서 공부나 해라. 공부가 잘 안 되겠죠, 사실은. 이렇게 왕한데 공부가 되겠습니까? 머리만 복잡해지죠. 그래서 번뇌가 많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담 자료, 4주로 봐야 될지 5주로 봐야 될지 가끔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잡아놓으면 적성, 이런 육친관계, 가족이죠. 이런 것들은 4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시기, 상황 이런 것들은 5주로서 적용시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머리 아프지 않게 해답을 읽어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참고되셨겠죠? 이 정도 설명드리겠습니다.